미국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동네로 불리는 뉴욕 브롱크스. 할아버지,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 할아버지 도와드리러 온 사람이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더 이상 할아버지 못 도와드려요. 과거에는 꽤나 부자였을 것 같은 동양인 할아버지의 집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미국 여성은 언성을 높이며 감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할아버지와 죽기 살기로 다투던 미국 여성은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되고 완전히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가정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인 26세 여성 코라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요양보호사는 꽤나 힘든 직업에 속합니다. 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입은 혹은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주된 업무인데요. 입주 형식으로 24시간 대기를 하기도 하고 특정 시간에만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근무 내용이 이렇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요양보호사 직종을 기피하는 성향도 있죠. 그런데도 젊디 젊은 20대 중반의 나이에 저는 왜 그런 험한 일을 하고 있냐고요? 사실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것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진 뉴욕 브롱크스 출신입니다. 뉴욕이라고 하면 전부 잘 사는 동네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살던 브롱크스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빈곤율이 30%가 넘는 동네였고 주민들의 절반은 고졸 이하의 학력의 실업률도 미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인들조차도 일몰 이후에 가면 위험한 동네로 소문이 나 있어 기피하는 곳이죠. 사실 요즘에는 그나마 많이 좋아져서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저 또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심각한 가난을 물려받은지라 꿈과 희망도 없이 유년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니, 보낼 뻔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끼니 걱정, 잠자리 걱정을 해야 했던 유년기 시절이었지만 저에게는 유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인생의 낙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 간호사 언니를 만나는 일이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계 중소기업에서 난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이분들은 저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고 심지어 일자리까지 소개해주는 천사 같은 분들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나게 된 한국인 언니가 한 분 있었는데 웬 후줄근한 꼬마 여자아이가 매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받으러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는 저에게 말을 걸어주고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때부터 그 언니와 친해졌고 그 언니가 봉사활동을 나오는 기업의 사장님 딸이라는 것과 미국에서 간호사 일을 하는 언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인 언니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희 동네에 매주 방문을 했는데 5년 후부터는 발길이 끊겼고 저도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어린 마음에 제가 너무 칭얼대고 귀찮게 굴어서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아무튼 그 전까지는 언니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걸 들었고 저 또한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코라 요양보호사가 탄생된 거죠. 이 일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 어떤 일보다 보람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정말 좋아했기에 할 수만 있다면 평생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분명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시간에만 근무를 하던 저는 동료의 소개로 24시간 대기 형식의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정 시간에만 근무하는 형태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자리만 있으면 저는 언제나 오케이였죠. 요양보호를 맡게 된 곳은 제가 자고 나란 고향 뉴욕 브롱크스의 대저택이었습니다. 가난한 도시라고는 하지만 늘 부자들은 곳곳에 존재하니까요. 아마도 이 집의 주인도 그런 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맡게 될 분은 한국인이셨고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였습니다. 치매 환자분은 처음이어서 저 또한 치매 환자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숙지한 후에 보호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병력이 있는 환자분들을 보살피게 되면 저의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되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열의가 넘쳤죠. 요양보호사 경력이 간호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거든요. 오랜만에 제가 나고 자란 곳인 브롱크스에 오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 할아버지를 보니 제가 좋아하고 잘 따랐던 한국인 간호사 언니도 생각이 났죠. 한국인 할아버지를 보살피는 일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치매 환자였지만 중증이셔서 거동도 조금 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욕이나 몸 치장하는 일까지도
제가 도와드려야 했죠. 하지만 진짜 힘든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어쩔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거든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랐기에 참 힘들었죠. 어떤 날은 제가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저에게 호통을 치신 적도 있었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된 거야. 네가 그런 짓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토록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절규하듯 화를 내시는 할아버지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시기까지 했죠. 할아버지가 이런 증상을 보이실 때면 정말 무서웠고 어쩔 때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 넓은 집에 할아버지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조용하다가 갑자기 호통을 치시니 멀쩡한 심장이라도 남아나질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식사도 하루에 3번을 드시는데 1시간 간격으로 밥을 달라고 할 때는 정말이진 않죠 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런 증상들을 보일 때는 짜증을 내거나 윽박을 지르면 안 됩니다. 조금 뒤에 간식을 드린다고 말하거나 지금 준비 중이니 곧 드린다고 말해드리는 게 좋죠. 이건 치매 환자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치매가 진행되면 포만감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들을 알고 있더라도 생각처럼 응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보호사 일이었지만 한국인 치매 할아버지를 맡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 일에 대한 회의를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최대한 정신이 정상일 때 여러 질문들을 했고 한국인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러다 보면 저도 할아버지에게 기계적인 감정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맨정신인 할아버지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라 양, 치매 노인 뒤치다꺼리 해주기 많이 힘들죠?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도 원래는 아주 젠틀한 사업가였답니다. 의료기기를 만들면서 돈도 많이 벌었지요. 그렇다고 돈만 밝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버는 만큼 불우한 사람들에게 봉사활동도 하며 베풀기도 했지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글쎄 요상한 사람들이 많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 일만 아니었다면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야. 지금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냐마는. 코라 양을 보니 죽은 내 딸이 보고 싶군요. 너무 주책을 많이 떨었나?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피곤해서 좀 자야겠습니다. 맨정신의 할아버지는 정말이지 지혜롭고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자상함과 배려심 덕분에 저 또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곤 했죠. 그런 할아버지에게도 말하기 힘든 아픈 과거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실 때면 저에게 그런 험한 말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막상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하시고 험한 말을 할 때면 힘들어서 얼른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할아버지의 한켠에 자리 잡은 상처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금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야, 너 누군데 내 집에 있어? 하녀야? 난 너한테 줄 돈이 없다. 너 그놈한테 고용된 하녀면 그놈한테 가서 돈 받아. 내 돈을 그놈이 모두 가져갔어. 내 딸도 그놈 때문에? 주무시러 가신다고 한 지 1시간 만에 다시 저에게 이상한 말들을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팔로 저의 머리카락까지 움켜쥐시면서 윽박을 지르시기까지 했죠. 폭언도 모자라서 폭력까지 행사하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저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 할아버지 도와드리러 온 사람이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더 이상 할아버지 못 도와드려요. 그리고 전 하녀가 아니고 요양보호사예요. 이름은 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고 말았죠. 요양보호사 일을 한 지 3년 정도 되었지만 보호인에게 언성을 높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맨정신이 아니실 때 자꾸 언급되는 그 나쁜 인간이 누구인지, 무슨 짓을 했길래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분이 그 기억만은 잊지 못하고 저러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집안 곳곳의 물건들과 사진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한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석 한켠에 걸려있는 사진에는 제가 어릴 적 그토록 좋아하고 따랐던 한국인 간호사 언니가 있었고,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에 제가 언니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한국인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매주 봉사활동을 왔던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딸이라는 사람은 바로 제가 좋아하던 간호사 언니였죠. 할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 모든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사업이 잘 되어서 확장을 고려하던 시기였는데 믿었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거의 모든 재산과 회사의 지분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치매도 오게 되면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던 것이죠. 한국인 간호사 언니는 아버지와 회사가 그런 지경이 되자 동네 방네 돌아다니며 법률 자문을 구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5년 만에 언니가 발길을 끄는 이유였죠. 안타깝게도 한국인 할아버지는 2년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떠나고 나서 요양보호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렸는데 그 소식을 들은 제가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드렸죠. 물론 할아버지와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고 할아버지가 치매 환자라서 다른 환자보다 더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한국인 할아버지와 간호사 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을 물려받고 꿈과 희망도 없이 살다가 한국인 부녀와의 인연 덕분에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미국인 코라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